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세요. 유안타 이진엽입니다. 금일은 1분기 프리뷰와 유통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업체들 1분기 실적부터 좀 볼게요. 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비가 되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증가할 때는 사실 필수 소비재보다는 사치재들에 대해서 소비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연 백화점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화점은 사업자별로 롯데쇼핑이 한 18% 정도, 현대백화점이 20%, 그리고 신세계가 한 30%까지 기준점 성장률이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19년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의류 카테고리의 매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 마진율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고, 계속 외부 활동을 조금, 술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 백화점을 나가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10시까지밖에 못 놀다 보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크게 달라질 거 없는 실적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마트는 기존점 성장률 한 8%, 롯데마트는 한 1% 정도로 기존점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GP마진 측면에서 좀 보면, 지난 3분기 같은 경우, 되돌아보면 선물 세트가 잘 팔렸죠. 아무래도 추석 때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GP 마진이 안정적으로 방어가 되었었는데, 이마트의 실적을 봤을 때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설 선물 세트가 되게 잘 팔리면서 이렇게 GP 마진이 좀 방어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편의점도 3월달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월까지는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작년 2월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2월까지는 반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BGF 리테일이 한 4, 5% 정도, GS 리테일이 한 1% 정도 수준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백화점과 조금 차별점이 있는 거는 작년 베이스가 마이너스 7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19년까지는 회복을 못했구나라는 부분들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전반적으로 1분기 전체로 봤을 때 기존 성장률이 좀 부진하다라는 측면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4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면세점 역시. 하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 마진율이 계속 빠졌었습니다. 이유는 대형 따이공이라고 하는 되게 바잉 파워가 큰 고객들이 되게 비중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3자 반송을 주로 대형 따이공들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2월에 종료가 됨에 따라서 고객 미스 자체가 대형 따이공은 줄어들고 소형 따이공들, 그러니까 일반 개인 리셀러들이 되게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고객 미스 개선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을 조금 들여다보면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들은 실적이 좋을 것 같다. 호트신라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 3월달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은데, 이유는 얘들 같은 경우도 대외 활동이, 외부 활동이 늘어나니까 집에서 이제 쇼핑을 좀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 성장성이 조금 슬로우다운 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통업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백화점을 가장 선호하고요. 지금 현재 백화점이 가장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가전장판점을 선호하고,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홈쇼핑 순으로 좀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탑픽은 롯데쇼핑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MS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마트를 차선우주로 조금 하향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종목으로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 개선 사이클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1분기 같은 경우가 1월은 여전히 베이스가 높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하면 2분기는 온전히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폭은 2분기에 더 강해진다라는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화점 사업자 중에서 조금 더 가장 선호하는 사업자들은 저는 롯데쇼핑을 선호를 합니다. 이유는 사실 롯데쇼핑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왔던 이런 지방 중소형점들이 지방 소비의 개선 때문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지방 중소형점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사실 매출에도 긍정적이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명품 매출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가 사이클에 있어서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백화점 업황 개선뿐만 아니라 사실 얘들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을 지금 3년차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실적 개선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온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말에 런칭을 해서 사실 그로스가 빠지는 구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로스가 이 기저를 바탕으로 해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사업자들 좀 보죠.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뭐 쓱 같은 경우도 작년에 베이스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구간에서 이러한 성장성이 오히려 확대되는 롯데온의 시장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온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많은 롯데쇼핑을 좀 선호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을 가장 잘하는 사업자죠. 그리고 이 보복 소비 사이클에서 명품 소비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점도 신세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대구 신세계 같은 경우가 사실 실적이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대전 신세계 출전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세점 업황에 대해서 조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주가에 반영될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세계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백화점은 조금 와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들도 일단 백화점은 같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겠지만 대형 점포인 대구점이 사실 신세계 대구가 좋은 이유는 샤넬과 에르메스를 현대백화점에서 조금 뺏어왔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대구점이 앞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현대 서울이 오픈했지만 아직까지 이익 기여를 못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수익성도 확인할 시점이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우려가 조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할인점이 지금도 그리고 2분기에도 기준점 성장률이 좋을 수 있지만 이게 하반기부터는 베이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사실 쓱닷컴이 3월 달에 한 4%밖에 그로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다소 캐파가 부족한 거 아니냐. 물론 여기는 베이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캐파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괜한 우려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캐파가 7%밖에 증가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도 조금 부진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쓱닷컴 캐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초부터 이게 캐파가 급증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우려가 이때부터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베이스를 이제 눈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하이마트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방향성은 사실 지난해 가전 매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가전 매출은 대부분 내구재, 가전제품 내구재라서 한 번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몇 년 있다가 바꾸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작년에 좋다라고 하면 올해는 베이스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부분이 있는 게 에어컨 매출이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에어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년 연속 매출이 빠졌습니다. 2019년에는 50% 빠졌고 작년에는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지 않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2분기 같은 경우에 에어컨 매출 비중이 20에서 30%까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들이 10%만 성장을 해줘도 추가적인 2%, 3% 정도의 성장 그로스를 만들어주는 거고, 얘들 같은 경우에 GPM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2분기 관점에서 조금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 관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과 면세점 업종도 YY 반등이 본격화됐다라는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부터 기준점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19년 수준으로 회복한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주가가 이미 19년 이상 백화점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편의점도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최근에 조금 거기에 대한 아쉬움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모멘텀이 조금 그렇게 크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성장률이 면세점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면세점 데이터만 보면 벌써 19년 수준으로 좀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결국 면세점 업종들이 지금까지 중국 면세점 우려 때문에 이런 여행 레저 애들이 19년 이상의 주가 수준이 올라왔던 것 대비해서는 주가 퍼포먼스가 열위에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중국 면세점에 대한 우려인데 중국 면세점에 대한 우려는 7월달 얘들이 10만 위안으로 올려주면서 얘들도 베이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점진적으로 얘들의 성장성은 둔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 간다 이런 부분들인데 중국 사람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갈 데 없으니까 하이난 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 간 이동이 언제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라고 하면 중국 면세점보다는 한국 면세점이 조금 더 시장에서 이제 대두가 되는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세점들을 점진적으로 살 시점이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빠지는데 이게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측면인 건데 여기서 만약에 국가 간 회복까지 나타나서 FIT 비중 그러니까 개인 관광객 비중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면 이 관성이 생기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들 이제 살 때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 활동을 늘려나가는 시점에서는 사실 현공면에서는 지구고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작년에 GP 마진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이스 비중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GP 마진을 추가적으로 개선시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조금 슬로우다운 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래서 롯데와 이마트의 주가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지금 본입찰이 5월 14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14일에 본입찰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이 시점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이후에는 조금 롯데나 신세계 이마트의 실적에 조금 변곡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통업종 투자 전략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